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걸레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실전 청소력. 오늘의 주제는 오염 제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력에 있어서 오염 제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염 제거의 효과 1. 스트레스. 간단히 리세트. 스트레스는 모르는 사이에 쌓여버립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 그날의 스트레스나 피로를 리셋한다는 마음으로 한 군데를 걸레로 닦아보십시오. 테이블 위도 좋고 마루바닥도 좋고 스펀지로 세면기를 닦아도 좋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의식하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오염을 제거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무심이라는 것이죠. 잘 알던 사무직 여성 그리고 주부 몇 사람에게 실천하도록 했더니 모두 피로가 풀리고 개운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실행 기간 중에 회사에서 상사와 대립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말을 들어서 화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싸움을 점점 확대시켜 진전이 없는 상태 말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오염을 제거하자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프라이팬을 닦았다고 합니다. 묵묵히 불에 탄 흔적을 제거하는 것만 열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상사에 대한 분노가 탄 자국과 함께 없어져 버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옛부터 싫은 일이 있을 때에는 냄비를 닦으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혼란스러운 마음이나 잡념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 때문에 머릿속 가득 차서 몸에 여유가 없을 때나 누군가와 싸워서 짜증이 날 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염 제거 효과 2.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게 된다. 무심으로 오염을 제거하는 것에 열중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리세트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 연장전에 나타나는 효과가 고민이나 문제의 원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지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민이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더러움의 원인인 오염을 제거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도 작용해 당신의 고민이나 문제의 원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실적이 떨어지고 있던 회사의 사장이 사내의 화장실 닦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에 매출 악화의 원인이 사원이나 환경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차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원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를 계속했고 그로 인해 사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했으며 단기간에 경영 위기로부터 벗어나 이전보다 훨씬 매출이 정대된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와 세분화. 어디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와 세분화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의 프로들은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우선 어떤 순서로 청소를 할지를 정합니다. 예컨대 1. 현관, 2. 거실, 3. 침실, 4. 베란다 등등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을 현관이라고 정한 경우 현관 중에서도 신발장, 발판, 조명, 문 등으로 세분화해서 작은 범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나갑니다. 시작할 때에는 오늘은 현관문의 바깥만 하자든지 우선은 문패 주위만 철저하게 깨끗이 하자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분화하면 쉽게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성과에 의한 자신감으로 다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차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한 개의 물건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하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든지 밥솥, 전화기 등 한 가지 물건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식으로 늘려가는 것도 좋겠지요. 적어도 한 것만큼은 오염이 제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방의 오염이 제거되어 갑니다.
수도꼭지, 그릇장의 유리문, 창문 등 닦으면 빛나는 것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 닦아주십시오. 마무리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오염 제거를 통해서 우선순위와 세분화를 마스터함으로써 일이나 집안일에도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오염 제거 방법이네요. 사실 우리 뭐 회사에서 이제 업무하다 보면은 서로 다르니까 그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 많죠.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은 끝까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물론 뭐 예전에 그죠 20대 때는 서툰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노릇해졌다고 하기는 못하고 실제적으로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주사님 이거는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아니 제가 왜 저걸 나한테 얘기하지? 니나 잘하고 이야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니나 잘하고 내한테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얼굴에 인상이 굳어지면서 퉁퉁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뭐 잘못됐는 같나 내가 잘못했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아니 잘못했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부터 하고 이거 하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아를 이야기 그럼 내가 어식으로 어를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투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좀 잘 웃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잘 웃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해줬으면 좀 근엄하게 보여줘야 된다면서 윗사람으로서 윗사람이라는 게 뭐 어떤 그 지휘과가 아니고 이제 연장자로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이 먹는다는 게 뭐 훈장이라든가 뭐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그 중에 이제 스승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면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 중에 스승이 있다. 근데 그 스승이 꼭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나오는 그 사장님처럼 그렇게 사장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은 벌써 마인드가 틀리잖아, 그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한 것도 아니었어 사실은 그죠. 근데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무심해지잖아요.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이 무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잖아요. 그 무의식에 있던 것이 수면에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곧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다 청소하시잖아요. 손님 오시니까요. 평상시엔 안 해도 손님 올 때는 좀 깔끔한 집안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우리도 손님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청소하기로 어제부터 이제 다 이야기해놨죠. 이제 계획을 짜놨어요. 추석 때 오늘은 뭐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놨는데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뭐 재래시장 장도 보고 바빴거든요.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뭐 시어머니 또 요양병원 갔다가 또 뭐 재래시장 갔다가 마트 갔다가 또 적적하신 또 친척네 또 방문했다가 하여튼 뭐 진짜 뭐 너무너무 알차고 한 톨에 빈틈도 없는 그런 날을 보낸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할 일을 막 막연하게 다 하려면 힘들거든 사실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또 내일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루하루 극복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 많은 일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청소를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밭에 심어놓은 땅콩을 캐기로 했었어요. 근데 비 온다는 예보 때문에 땅콩을 못 캤어요. 땅콩을 심은 거는 우리 그 고3짜리 동동이가 땅콩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생땅콩을 이제 삶잖아 삶은 땅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걸 심었는데 참 기대됩니다. 어떤 땅콩이 얼마나 나올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꼭두 새벽부터 이제 남편이 이제
일 나갔고 내가 청소는 사실 좀 천천히 되는데 오늘 할 일은 청소밖에 없으니까 그죠? 뭐 집안 청소 뭐 많이 해봐야 서너 시간이잖아요. 사실 오늘 서너 시간 했지만 남편은 제가 만약에 청소하면은 한 한두 시간이면 되거든요. 제 기준의 청소는. 근데 만약 욕실까지 하면은 한 2시간. 그냥 뭐 집만 쓸고 닦고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혼자 있을 경우에. 근데 이제 거기다 욕실까지 하면은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욕실이 2개니까 욕실 청소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남편하고 같이 할 거니까. 근데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오후 우리가 점심 먹고 거의 뭐 오후 내내 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하나하나 뭐 세분하게 다 하니까 방방마다 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제대로 청소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벌 청소가 아니고 정말 이제 대청소라 해야 돼. 대청소. 아침 꼭또 새벽 4시 반부터 깨우는 거예요. 저를 피곤하고 자는데 맞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좀 간이 큰 남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먹는 게 있어요. 그 금은콩에다가 꿀에다가 또 화분을 넣어요. 화분 넣고 이렇게 먹는데 또 이제 어제 이제 고모네 휴게소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청국장 가루를 사와서 그 청국장까지 넣어서 이제 4가지를 넣죠. 그 이제 아침마다 이제 먹는데 그걸 이제 4시 반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자기가 잘 다 먹고 가거든요.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 갔다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 사우나 가고 하니까 근데 오늘 비가 오니까 운동을 못 가니까 이제 사우나 가고 싶다면서 이제 내보고 이제 타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뭐 내가 힘들 때는 싫어 당신이 타 이러는데 오늘은 왠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청소를 잘할 것 같아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4시 반 돼서 이제 물을 끓여서 다 타주고 저는 이제 남편은 이제 사우나 가고 저는 잠깐 잤는 것 같은데 전화가 왔었나 봐요. 저는 몰랐거든요. 6시인가 6시 반도 안 됐어요. 근데 전화 와갖고 이제 당신 안 잤냐면서 잤는데 왜 하면서 뭐 할 일 있나 하면서 카톡 안 봤나 하면서 잤는데 어떻게 카톡 번호 하면서 이러니까 카톡 봐라면서 카톡을 보니까 당신하고 같이 비 오는 날 전주 콩나물 국밥을 먹고 싶다면서 그래서 제가 카톡을 남겼어요. 뭐라 했겠어요. 저 좀 이제 짠순이 됐거든요. 사실 나가기도 싫죠. 자다가 무슨 꼭두새부터 맞죠. 그래서 이랬죠. 여보 나 이제 짠순이니까 그 콩나물국밥 집 콩나물 있으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집에서 먹자. 그 남편이 또 막 전화 왔는 거예요. 나 오늘은 그냥 나가서 당신하고 같이 먹고 싶다면서 나가자면서 하도 막 그러길래 진짜 얼굴 눈곱만 댔다 해야 되나 고양이 세수하고 모자 쓰고 가서 이제 먹고 왔는데 근데 이제 가기는 사실 귀찮잖아요. 그 시간 6시 반도 안 됐어요. 그 시간 나가고 싶겠어요. 비도 오는데.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제 같이 이제 꼭두 새벽에 전주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니까 좋긴 좋았어요. 근데 귀찮아서 그렇지 일단 나가면 또 괜찮잖아 그죠? 근데 이제 나갔다 왔어. 이제 또 뭐 좀 쉬었다가 이제 청소를 했죠. 청소. 근데 오늘 청소를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청소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 끝방부터 하거든요. 항상 이제 끝방이 이제 큰 아이 방이거든요. 끝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이 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실을 하고 근데 그걸 한꺼번에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끝방 가면은 끝방에 이제 먼저 정돈해가 치우죠. 이불 털고만 쫙 정리해 놓고 이제 싹 치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밀고 그 다음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 닦는 건 한꺼번에 닦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한꺼번에 다 올려요. 뭐 집에 있는 거를 다 올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남편이 할 때는 안 그래도 아는가 남편이 이제 그 공구를 꺼내더라고요. 남자들 왜 그 취미생활 공구 알죠? 여러분들 남자분들 다 갖고 있으시죠? 공구. 1년에 한두 번 쓰시는 공구 비싼 돈 주고 사놓고 창고에 잠자고 있는 공구를 1년에 한 번쯤 꺼낸답니다. 공구를 꺼내서 충전하길래 이거 왜 하니까 말도 안 하던데 속으로 자기가 무슨 맥가이버인가 하면서 저 비싼 공구 사놓고 내가 하는 걸 못 봤다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쓸 데가 있더군요. 이제 큰아이 이제 없지만 큰아이 방을 이제 청소하면서 침대를 막 다 드러내요. 막 밀고 완전히 막
집을 이사하는 만큼 뭐 다 뭐 저는 하면 그 자리에 놔놓고 이제 밀고 하는데 남편은 뭐 침대를 뭐 밀고 뭐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 이제 청소기 중에도 왜요? 그 이제 이불 미는 그 있잖아요. 앞에 그걸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저는 그거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짠순이가 됐기 때문에 청소기를 사실 사야 되는데 저번에 청소기를 제가 이제 딱 떨어뜨려 갖고 이제 그 흡입하는 입구가 딱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려 하다가 사람 또 3, 40만 들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뭐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이제 어차피 공기가 흡입하는 거잖아요. 붙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거의 제가 청소하거든요. 남편은 요즘 이제 운동에 조금 이제 올인한다고 뒤늦게 배운 운동이 있거든요. 한 2년 다 돼가지고 거기 이제 올인한다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잔소리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내버려두는데 그 남편이 이제 오랜만에 청소를 하니까 아 이거 왜 이러냐면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하면서 떨어졌는데 아까워서 이렇게 알뜰하게 한다고 스카트에 붙여놨다면서 흡입력이 왜 떨어졌냐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아 당신은 내가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지 하면서 하긴 요즘 뭐 청소 안 하니까 모르지 내가 다 하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요즘 제가 다 하거든요. 저는 잔소리 안 하는 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뭐 서울로 남편 또 사자 한번 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뭐 사자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하도 뭐 잘 사자 그래갖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이제 공구 갖고 가서 침대에 이제 그 좀 느슨해진 거 있잖아요. 다 쪼고 있잖아요. 그래 하더라고요. 확실히 남자분들이 청소를 해야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여자분도 물론 이제 깨끗하지만 남자들의 그 어떤 힘으로 하는 그 파워 플란 청소 거기 여자가 사실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 청소하고 또 이제 오늘은 비가 오니까 이제 베란다 청소를 이제 비 온 날 베란다 청소하면 좋다고 이제 그 남편은 꼭 비 온 날 베란다 청소 다 해요. 근데 우리 집에는 베란다가 너무 많아요. 방방마다 다 베란다가 있어요. 큰아이 방 앞에도 베란다, 작은 아이 방 앞에도 베란다, 거실 앞에도 베란다, 큰 방 앞에도 베란다, 또 뭐지 서재 방 앞에도 베란다, 부엌 앞에도 베란다, 다 베란다예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베란다마다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청소하기가 좀 사실 힘들죠. 물론 이제 물건 같은 나누긴 좋은데 제가 오늘 청소하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옛날에 그때가 몇 년 됐죠. 그 16만 원인가 주고 자전거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여자들의 로망 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저의 로망이었어요. 자전거 타는 여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빈폴. 자전거를 잘 타고 싶었어요. 근데 잘 못 탔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가 몇 년,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자전거를 샀어요. 꽃무늬 예쁘게 샀는데 그걸 사고 이제 출퇴근 하겠다고 제가 이제 샀어요. 거창 목표를 가지고 다이어트와 또 이제 차를 갖고 다니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름도 아끼고 일석 뭐 3, 4족의 효과를 누린다면서 그래 놓고는 그 자전거로 출근 딱 2번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차라리 걸어가는 게 훨씬 낫겠더라니까요. 자전거 타다가 걷다가 잘 못하니까 일단 타긴 타지만 이제 어설프게 배워갖고 아파트 안에서만 좀 타는데 진짜 이게 도로가에는 정말 위험하더라고. 위험하고 시간도 한 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하여튼 오래 걸렸어요. 걸어가면 우리 집에서 빠르게 걸으면 15분, 20분, 늦게 천천히 걸으면 한 25분에서 한 30분까지 걸 수 있겠죠. 남자들이 그럼 10분도 안 걸리는 거래요. 집에서 직장까지. 차로는 한 신호 막히면 5분, 신호 막히면 한 10분 정도 거리. 그밖에 안 되니까 가깝잖아 사실요. 근데 이제 사실 저 집에서 직장까지 이제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여기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저는 진짜 한 조금 벗기도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갖고 안 걸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욕실 청소는 제가 맡았죠. 부엌하고는 그 나머지 남편이 다 했거든요. 근데 욕실도 진짜 힘들었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 제일 힘든 게 왜요? 우리 그 뭐지? 좀 생각이 잘 안 나. 샤워 꼭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분에 치약으로 닦으면 사실 제일 잘 닦여요. 치약을 뭉쳐서 닦으면 반짝반짝 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치약이 요즘 잘 없어갖고 좀 알뜰하게 사는 짠순이 작전이 펼치기 때문에 치약도
잘 안 샀어요. 안 사고 이제 있는 거 쓰고 또 이제 진정엄마한테 엄마 치약 남는 거 없나면서 있다면서 그 치약 얻어 쓰고 그 요번에 이제 마트 장 보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제 그 제수용품 장은 남편이 남편 카드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 거 필요한 거, 제 거 용품 좀 사고, 그게 한 2만 원 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제 용품, 개인 용품 있었거든요. 그거 사고, 여보, 지금 집에 치약이 하나도 없다면서. 사실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한테 얻었는 거. 근데 이제 그거 얘기 안 하면서, 여보, 치약이 없다니까, 사라 하면서, 치약. 제 생활비 카드로 사기가 아까웠답니다. 이제 알뜰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이 남편 이 방송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약도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좀 옛날 같으면 막 비싼 것만 골랐는데 지금은 소금 치약이 좀 그나마 사고 괜찮더라고. 3개에 5,800원 하여튼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예전 같으면 남편 카드 같으면 막 마구 쓰겠지만 사실 남편 돈이 제 돈이잖아요. 똑같은 돈이니까 이제 그거 사고 하여튼 요번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제수용품 볼 때 다 적어놨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올랐다는 것 같은데 별로 우리가 이번에 알뜰하게 봐서 그런지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난 것 같아요. 작년이나 지금 오히려 작년에는 문어를 생물인가 사서 많이 14만원인가 비싸게 샀거든요. 근데 올해는 남편이 미리 이제 살 때 그때 몇 달 전에 사놨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남편이 문어 사진을 찍어 보냈길래 제가 문어 좋아하니까 저 주는 줄 알고 이제 그러니까 당신 이 문어를 다 먹냐면서. 근데 저는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사진 보고 알고 보니까 4kg를 8만 원에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저장해놨다면서 이제 곧 내일 가져온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많이 세이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그 보니까 작년에는 4만 5천 주고 3마리 샀던데 올해는 아는 집에서 깎아줘서 그런지 4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싸게 샀어요. 하여튼 뭐 이래저래 갖고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한 50만 원 들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실 분 많겠죠. 특히 짠돌이 분들 기절하시죠. 그 정도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문어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좀 목돈이 들어가서 그럴라. 하여튼 마트장이 뭐 거의 한 15만 원 너무 많나요?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 가서도 한 10만 원 넘게 썼는 것 같아요. 15만 원, 10에 15만 원. 그리고 뭐 또 따로 이제 과일 같은 거 메론하고 이런 샀는 거 하고 하여튼 남편이 뭐 쭉 계산해 보더니 한 50만 원 더 갔네 하면서 그래도 그 정도는 더 간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쓰시더라고요. 물론 또 더 알뜰하게 하시면 더 알뜰하게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좀 줄이긴 줄였는데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소고기하고 뭐 산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소고기도 산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문어하고 뭐 그것만 해도 벌써 뭐 20만 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절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참 맞다. 오늘 제가 이제 하면서 그래도 오늘 이제 버릴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까지 안 버렸는데 그 쿠션 있잖아요. 쿠션 2개 하고 또 이렇게 안고자는 큰 쿠션 있었거든요. 그걸 버려야지 하면서 이제 계속 아까워서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 하고 또 남편이 신발장 하나 다 꺼내가 새로 정리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번 정리했는데 이제 칸 두 칸은 위에는 남편 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큰애가 가고 난 뒤에 이제 그래도 신발을 이제 또 나눠 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세 군데 사이즈가 시켰는데 잘못 왔어. 뭐 안 시켰는데 하여튼 뭐 발이 워낙 큰데 안 신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여보 좀 이제 이거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없나니까 그러면 저거 세 군데 사실 발이 차이가 많이 나고 20cm인가 20cm가 아니죠. 260mm인가 270 20mm 넘게 차이 나는 건데 남편이 75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큰애가 290인가 하여튼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도 남편이 이제 그래 맞다면서 이거 아까우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이 새 건데 내가 중고나라에 내가 팔까 하니까 아니 그래 하지 말라면서 그러지 말고 이거 이제 그 뭐지 밭에 가서 일할 때 신면 된다면서 여보 일할 때 어떻게 이거 신냐면서 괜찮다면서
남편도 이제 저를 닮아서 좀 더 알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짠돌이 보니까 뭐 중고나라 이런 데 있잖아. 새 거 안 쓰는 거 많이 내다 파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내다 팔까 하니까 우리 작은 애가 엄마 거기 사기 얼마 많은지 안 하면서 물건 시키면 벽돌 하나 오는 것도 있다면서 내 친구들 많이 당했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에도 내다 팔려면 팔 건 많습니다. 저 빼고요. 하여튼 오늘은 오염 제거. 사실 우리 집은 지금 오염 제거가 이제 거의 다 됐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화장실을 진짜 우리 그, 저 뭐지? 차 세차하는 데 가면 앞유리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짝짝 해주는 거. 그것도 제가 사놨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 뭐 샤워 부스 같은 데라든가 그 뭐지? 유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이제 비누칠에 씻고 난 뒤에 이제 물기 착착 하면 그거는 정말 괜찮더라. 그거는 1,500원인가 비싸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그거는 진짜 필요하더라고. 청소하실 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물 뿌려 놓고 닦으면 얼룩지잖아요. 근데 그거로 이제 짝짝짝 이러면 한 4분만 손 하면 이제 깨끗해지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개운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손님 맞고 또 명절 끝나고 또 깔끔하게 해서 우리 깔끔한 기운으로 힘을 퐁퐁퐁퐁 쏟아납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